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강의 국어교사 김하림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소설작품을 한 편 읽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2로 넘어가서 소단원 1, 뭐죠? 제목이?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네요. 그래서 읽기가 뭐죠?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읽기 그냥 읽으면 되는데 굳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어야 돼요? 읽기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요? 저는 그냥 글자 그냥 쭉 읽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되던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RPG 게임 좋아하나요? RPG 게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종족, 어떤 클래스를 선택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문제를 해결해 가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할 때도 어떤 루트를 선택할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전직 스킬을 찍을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도 이렇게 지금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독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보통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로 사전을 찾거나 또는 그냥 쭉 읽어가면서 대충 요긴하다가 대충 중요하다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글에 나타난 정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봐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필자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자의 의도가 뭔지 추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왔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우면은 이제까지는 무의식 중에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은 이제는 좀 더 의식적으로 문제를 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글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 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할 준비 전부 다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학습 목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목표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이정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내, 길잡이라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인지하면서 전부 다 잘 인지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보자. 네, 이번 제재글을 읽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글에 나타난 뭐를 찾는다? 네, 맞습니다. 표현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계와 그리고 또 뭐죠? 달력. 이 두 가지 소재의 상징 의미, 이런 것도 표현 방식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그리고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독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보는, 이렇게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중심 내용, 표현 방식, 문제 해결 과정, 이 세 가지의 학습 목표 키워드 전부 다 입력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학습 목표를 전부 다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제재글 미리 보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칠판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그랬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죠?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조로 되어 있었네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학습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죠? 네, 맞아요. 옛사람들은 뭐보다 뭐를 중요시했었다? 옛사람들은? 네, 그렇죠. 옛사람들은 시계보다 달력이 더 소중했다, 중요했다 라는 부분을 처음 부분의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중간 1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중간 1에서는 왜 옛사람들이 시계보다 달력을 좀 더 소중히 여겼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었죠. 왜, 뭐 때문이었죠? 네, 맞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달력에는 뭐가 중요하다? 네, 절기가 이 농사에 우리의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뭐가 발달하면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뭐보다 뭐가 우위에 지금 섰어요? 네, 맞습니다. 달력보다 이제 시계가 우위에 서기 시작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중간 3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달력보다 시계를 좀 더 중요시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문제점이 일어났었죠.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현대인의 문제점이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을 살피는 이런 옛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끝을 맺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글의 주제는 뭐였죠? 뭐를 따르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다 정리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부분 교과서 60쪽 처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교과서 60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다. 반면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달력은 농부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됐다. 그렇다면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이렇게 전부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옛사람들은 시계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지만 그리고 반면에 달력은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 이 부분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단락에서 우리의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옛사람들은 뭐보다? 네, 맞습니다. 시계보다 뭐를 더 중시했다? 네, 맞습니다. 달력을 좀 더 중시했다. 이렇게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처음 단락의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시계는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된 것일까? 네, 여러분들 누구에게 질문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자신, 독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필자가 왜 여러분들,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네, 뭔가 시계를 언제부터 많이 쓰이게 됐지? 하고서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표현 방법을 썼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현 방식으로는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독자에게 질문을 했네요. 이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뭐를 유발했다? 네, 맞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제재글, 지금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 세 번째 학습 목표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는 옆에다가 두고 여러분들 핵심 톡톡 보면은 7쪽을 한번 같이 펼쳐 놓아 주세요. 핵심 톡톡 7쪽 전부 다 펼쳤나요?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부분에서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네, 문제 그리고 해결 과정. 그래서 이 제재글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과정 이외에도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조금 더 첨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부분에서 교과서에서 요긴하게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학생이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아,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파악을 했네요. 뭐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문맥은 글 정보일까요? 아니면 배경 지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글의 정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요긴하게가 뜻이 뭘까? 이거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네요. 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문맥이니까 뭐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전부 이렇게 해결을 해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칸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필자가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지금 문제에 부딪혔네요. 그래서 필자가 질문한 의도, 표현 방식의 의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 내용으로 이렇게 필자의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한번 볼까요? 국어 수업 시간에 처음 부분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라고 배웠었어.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해서 뭐를 통해서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글 정보보다는 자기 자신의 국어 수업 시간의 경험, 네, 그렇죠.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에 접했고, 그래서 글 정보나 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예시 부분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처음 부분 끝냈고 이제 중간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을 여러분들 같이 펼쳤죠?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라는 지금 뭐가 붙어있죠? 네, 소제목이 붙어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소제목이 붙어있는데 이런 소제목은 어떤 표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단락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다,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심 내용을 좀 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돼요 라고 예고를 하니까 독자는 어떤 것이 생길까요? 네, 흥미가 생깁니다. 이 내용 한번 한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 방식으로 뭐를 썼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제목을 썼네요. 그래서 이 소제목의 효과는 뭐냐 하면은, 네, 그렇죠. 글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돕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네, 독자의 흥미도 높일 수 있는 이런 표현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20세기 초반 이 앞부분에 이렇게 네모 1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들여쓰기 된 두 번째 부분,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그리고 네모 2를 표시를 해 놓아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도 시계는 아주 뭐였다? 귀한 물건이었대요. 그래서 시계 하나가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다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서민 대다수는 이때 당시에 초가집을 살았고, 좀 더 굉장히 잘 사는 상위 5% 막 이런 사람들은 기와집에 살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와집 하면 하나면은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은 강남에 있는 집 한 10억 이 정도, 최소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계 보는 방법도 몰랐다. 그렇겠죠. 자, 10억의 절반, 시계 하나가 한 5억 하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계를 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겠네요. 사실 시계는 조선시대에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다. 네, 여러분들 장영실의 물시계, 해시계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미 시계가 있었지만 사람들 대다수는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비싸기도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대요. 왜냐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표현 방식이 쓰이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네, 그렇죠. 지금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 첫 번째 단계에서 서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해가지고 어떤 표현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스스로 묻고 답하니까 독자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호기심이 유발되고 그래서 흥미가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동창이 밝아올 때, 언제일까요? 동창이 밝아올 때 동쪽에서 뭐가 뜨죠? 네, 해가 뜨겠죠? 그래서 해가 뜰 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깨어나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해가 지면은 일그치는 식으로 살았다. 네, 굳이 농사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 뜨면은 농사일 하고 그냥 해 지면 농사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꼭 농사일을 오전 7시 시작해서 오후 5시 끝내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소제 먹고였죠?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디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읽은 부분, 굳이 우리가 농사일을 7시 그리고 5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단락에서 어떤 문장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다. 농사일을 지기 때문에 별 필요 없었다. 왜냐고? 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뭐를 했다? 옛사람들은 왜 농사일을 했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했을까요? 네, 별로 필요하지 않았겠죠. 농사일에는 시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계를 굉장히 입는 법도 몰랐었던 옛날 사람들,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과 표현 방식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핵심 톡톡 8쪽을 한번 펼쳐 놓아 주세요. 네, 같이 따라오고 있나요? 자, 우리 핵심 톡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 1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 지금 소단락 1, 이 부분과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을 활용한 의도는 무엇일까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필자가 소제목을 활용한 의도,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 의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이 있으니까 중심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흥미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소제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읽고 지금 자기들의 배경 지식을 더해서 내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배경 지식이겠죠. 그래서 소제목이라는 글의 정보와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배경 지식을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표현 의도에 대해서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와 그리고 뭐를 내 배경 지식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의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해서 지금 이 소제목의 문장,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칸에 나와 있는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좀 더 읽어보니 날 밝을 때 일하면 되지. 농사일 꼭 오전 7시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낼 필요가 있는가?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굳이 농사일에서 시계를 볼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했을까요? 배경 지식을 활용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글에 나타난 뭐를 활용했다?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중간 조금 끝부분에 동착이 밝아올 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었죠? 이 구절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동창이 밝아올 때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네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옆부분에 보면은 동창은 동쪽에 나는 창이라는 뜻이야 라는 뭐를 자신의 배경 지식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동쪽 창문이 밝아올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뜻이겠군 이렇게 추측했네요. 그래서 뭐를 활용했나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을 했네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지금 이렇게 문제 3가지 그리고 해결 방안 3가지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었대요. 우리가 앞단락에서 시계는 농사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달력이라고 나왔네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왜냐하면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네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계보다는 달력이 중요하다 이런 뜻일 것 같네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왜 뿌리면 낭패를 볼까요? 네, 그렇죠. 좀 더 이제 싹이 트려면은 좀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금 10월에는 좀 더 있으면 11월, 12월 겨울에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씨앗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이 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중심이 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뭐다? 달력이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은 짓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뭐가 중요하다? 달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 중요하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달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표현 방식으로는 지금 밑에서 60쪽의 맨 밑에 보면은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렸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문장에 있는 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제시하는 거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지금 표현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도 중심 내용과 표현 방식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 톡톡 8쪽을 전부 다 펼쳐주세요. 자, 핵심 톡톡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의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부 다 봤나요? 8쪽 보면은 자, 네 번째 칸을 보면은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실을 뿌리면은 낭패를 보게 되는가? 라고 지금 뭐를 하고 있나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싹이 트려면 기온이 높아야 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질 않겠지 라는 지금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싹이 트려면은 기온이 높아야 한다라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다섯 번째 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부분에 뭐를 중심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단락의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찾았었죠? 이 부분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계절의 변화가 좀 더 중요했다라는 중심 내용일 것 같아라고 지금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글의 정보를 통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단락까지 문제와 해결의 과정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1부분에 지금 앞에 있는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 단락을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1부분에서 지금 소제목, 두 번째 소제목,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단락, 조상들은 앞에 네모 1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단락에 3월 21일쯤은 이 부분 앞에 들여쓰기 된 부분에 네모 2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모 1부터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달력은 그냥 조금 보지만 여러분들 절기는 흔하게 이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절기가 뭔지 좀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절기가
농사 진도표였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절기가 뭐지? 이런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이 부분,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은 조상들은 시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달력에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일찍 오거나 늦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러나 달력에 적힌 절기를 놓쳤다가는 한 해 농사를 전부 다 망쳐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달력을 중시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진 절기에 따라. 자, 절기가 뭐래요? 아까 전에 단어의 의미,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절기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 것. 그래서 뭔가 계절의 흐름, 그 계절에 따라서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놓은 이런 것들을 절기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글의 정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계절의 변화에 대비해서 한 해 농사를 지었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네모 1을 전부 다 읽어보았는데 여기에서의 중심 문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 네, 맞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겠죠? 우리가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에 맞춰서 한 해 농사를 지었다라는 부분을 중심 문장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조상들은 뭐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부분을 중심 문장, 그리고 중심 내용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 전부 다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단락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3월 21일쯤인 춘분은 춘분? 3월 21일쯤인 춘분. 춘이 아마도 봄춘자인 것 같네요. 그래서 3월 21일이래요. 그래서 절기의 하나겠죠, 아마도. 그래서 절기의 예시일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춘분이 지나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그리고 지금도 춘분쯤, 이 봄쯤에 뭐를 해요? 우리가 모내기를 하죠. 이렇게 씨앗을 뿌렸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여기까지 끊고 이제 6월 6일쯤 여기 앞에를 한번 슬래시를 통해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6월 6일쯤인 망종부터, 망종 동그라미, 아까 춘분도 동그라미, 그리고 6월 21일쯤인 하지도 동그라미, 전부 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절기의 예시겠죠? 이 망종부터 하지까지 아마도 6월, 한 여름쯤이겠네요. 이 여름쯤에 뭐를 하냐면은 모내기를 한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배기가 겹쳐져 1년 중에서 제일 바쁜 시기이다. 라고 해서 이 시기에 여름 때는 가장 농번기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슬래시 모내기를 마치면은 우리가 잠시 모든 고된 농사일을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놀았다. 그래서 모내기 지난 시즌에 조금 농한기가 조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8월 8일쯤인 입추, 여기 8월 8일 여기 앞에 또 슬래시, 그래서 입추 동그라미, 그래서 절기 중에 하나의 예시를 조금 더 들었네요. 그래서 입추부터 가을을 채비를 하며 김장 채소인 무, 배추를 심는다 해서 이 김장 배추인 무, 배추를 심어서 조금 있다가 이것들이 다 크면은 아마도 우리가 김장을 지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슬래시하고 9월 23일쯤인 추분 동그라미, 추분이 오면은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드린다. 그리고 이때 거두어드린 곡식으로 우리가 추석을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슬래시. 자,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나요? 다양한 절기에 대해서 뭐를 했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3월서부터 우리가 추수까지 이렇게 추수까지 전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를 했어요? 다양한 절기의 예시를 들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절기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표현 방식 뭐냐 하면은 지금 적어보도록 할까요? 표현 방식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양한 절기에 뭐를 들었죠? 네,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시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렇게 다양한 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나열하고 있죠? 이거를 무슨 표현 방법이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와 열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예시와 열거를 통해서 우리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독자가 어떻게 한다?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뭔지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이 아까 전에 지금 소제목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이 부분의 문제의 답이 여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되었나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조상들은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이 부분을까지 전부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네모 2에서 그러면 중심 문장은 뭘까요? 아마도 예시하고 열거된 앞부분보다는 지금 읽은 맨 마지막 이처럼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했다.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중심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뭐라고 정리하면은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네요. 절기는 농사 진도표 구실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두 번째 단락까지 전부 다 중심 내용과 표현 방식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과정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 독톡 8쪽과 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봤나요? 자, 전부 다 봤으면 한번 볼까요? 3번에서 중간 1,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 여기 표가 나와 있네요. 자, 밑부분에 8쪽 밑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네,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문장의 의미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보면은 내가 하는 절기는 입춘 정축 등이 있는데 이건 모두 계절과 관련이 있어. 절기가 계절, 즉 농사 짓는 시기라는 관련이 있어서 농사 진도표라는 구실을 했다라고 답변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는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활용했어요? 네, 맞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했겠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네모 2에서처럼 지금 예시와 열거를 통해서 춘보는 뭐를 했고 하지에선 뭐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면은 글의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겠지만 지금 이 표에서는 내가 하는 절기에는 해서 자신의 뭐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네, 맞습니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네요. 자, 그러면은 뒤쪽 핵심 독톡 9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농사 진도표였다라는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뭐지?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중심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중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옆 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계절의 변화에 대비해서 한 해 농사를 지었다라는 문장과 절기가 기록된 달력을 매우 중시했다라는 문장을 보니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찾고 있죠.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잔력, 농사 때문에 굉장히 중시 쓸 것이다 라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나요? 네, 맞습니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서 이 중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까지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